어이 우야 흥 우야 흥 흥. 이번 시간에도 이 먼저의 시간과 같이 천간의 상호작용, 즉 부부의 관계가 천간의 나이나 천간의 암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어, 요건 남자고 요건 부인입니다. 전체적인 나이로 봤을 때는 남자분이 19살이 되고 여자 부인이 24살이 되죠. 이게 봄은 똑같은 무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띠동갑이 아니면 그러니까 동갑 얘기가 되겠네요. 일단은 같은 무로 시작을 했으니까. 자, 봄은 따지지 말고 이제 여름이 돼서 요것은 6살이죠. 6살. 요거는 뭐예요? 9살이죠. 9살이니까 어때요? 이 말하자면 무의 어떤 그 기질을 가진 부인도 말하자면 암놈의 시기이지만 9살 먹은 암놈이라서 활동력이 많죠. 네, 이 9살 먹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할머니들인데 말하자면 중년 부인을 넘어서 이제 할머니로 가는 그 나이에 활동이 강한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이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9살 먹은 만큼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 남편 되는 분은 뭐예요? 기토에 6살이니까 이것도 암놈이죠. 남자이면서 암놈의 시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좀 뭔가 진취적이지 못하고 항상 이 뭔가를 보호하고 이렇게 살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예. 밖에 나가서 참 깃발 들고 나간다든가 뭐 이런 뭐 앞장서 나가는 이런 일을 못하고 뭐 남을 도와주고 살피고 살리고 뿌리고 뭐 이런 일들 그런 시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분이 이제 여름을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요 씨는 9살이죠, 9살.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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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여기는 어떻게, 10살이죠, 10살? 어때요? 남자분은 신금의 시기가 와도 이 가정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부인에게 있습니다. 왜? 10살이거든요. 8살이 힘이 있는 숫스러운 순놈의 아주 가장 힘이 강력하다고 하겠지만 부인은 나이가 더 많은 걸 어떻게 해. 하늘에 질문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개는 암수의 구분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이 개는. 왜냐하면 늙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나이 먹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남자로 뭐 어떤 성별로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순놈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찌되었든 만나서 살림하는 가정에서 여성의 주도권, 여성이 가정을 어떤 웅크려 나가는 그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결정해 주느냐 그러면 하늘의 나이에서 하늘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생이 무월 갑날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부인은 무년생이 경월 개날 태어났어요. 그럼 부인이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7, 5, 6, 7살인데 아니죠. 갑이 이제 여기 특수한 경우라서 내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갑이 연속되어져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10살로 본다? 예. 예. 그러니까 갑년 태어나서 무월 갑날 태어났으면 태어날 때의 갑은 1살이지만 나중에 오는 갑은 이건 10살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총체적인 나이는 16살로 봅니다. 이거 이제 특수한 경우입니다. 갑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갑과 개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갑과 개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했으면 내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나이를 자르는 딱 요 문 앞 여기가 갑이죠. 을, 병, 경, 무, 기, 경, 신, 임, 개. 날짜를 가르는 여기에 하늘에 딱 망이 쳐져 있는데 이 망에 갑이 시작을 하죠. 개가 와서 이 개도 또 이 마지막 라인에 붙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갑은 1살, 얘는 10살이에요. 그런데 1살의 갑이 하나일 때에는 1살입니다. 그러나 갑이 중복되어져 나올 때에는 그 나이를 하나는 10살로 봐야 돼요. 10살로.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개가 개년에 또 뭐 개월이나 개날 태어났다고 그러면 중복되어져 있는 개가 둘일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1살로 되는 거죠. 10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1살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의 나이는 말하자면 중복되어 있는 특이한 상황이에요. 다른 노행은 다른 뭐 갑과 개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뭐 2개가 오든 어쩌든 그 나이 계산 똑바로 합니다. 그러나 갑과 개는요 나이를 가르는 선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밀려주고 뒤로 당겨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것도 좀 재밌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다 중복되어져 있는 갑은 그래서 요건 1살, 무는 5살. 예. 그럼 요건 이제 봄에는 5살, 경금은 7살, 여기는 10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16살, 여기는 22살이 되죠? 총 나이가 22살입니다. 부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의 대장은 누구예요? 여자분이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면서 전부 다 순놈이잖아요. 예, 걔도 순놈으로 봐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 의도대로 말하자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걸 봐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어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른 대접을 안 해준다. 이게 서운해서 부부관계가 이제 말하자면 티격태격 하는 일이 되죠. 두 부부하고 이제 요즘에 자녀들 하나를 낳거나 둘을 낳죠? 예. 자, 그럼 자녀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아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두 부부 넷이 산다고 예를 들어서 천간 나이가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많을 경우도 있겠죠? 천간 나이 젊은 온 게? 아, 그러면 부모만 안 듣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실제 그렇습니다.
천간 나이의 계산법은 평등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뭐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는다, 아 이거는 하늘에서 이미 딱 짊어지고 천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나이가 실제로 어리지만, 실제의 나이가 내 자녀가 나보다 어리지만 어떻게 돼요? 천간 나이를 많이 짊어지고 왔다면 그게 어른이에요. 내 자식이 내 어른이에요. 이러한 예를 많이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신통한 것은 집안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저런 얘기들의 얘기를요, 그 자녀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또 옳아요, 옳아. 온당한 나이 먹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어리다는 것과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갈등만 생기네, 갈등. 자식이라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나와 인연 닿아져 있다가 또 가야 하는 그런 인연이 바로 자식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제 50년 전, 100년 전, 뭐 6.25 사상에서는 뭐, 뭐 삼강오륜을 갖다 딱 들이대 놓고 그냥 뭐 일단 거기서 딱 그 잣대를 딱 대죠. 삼강오륜을 딱딱딱딱 대면 누가 옳다 그러다가 나오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 그거 삼강오륜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나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일을 많이 봅니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물어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아, 이 집의 어른은 여기 아들놈이네. 아들놈. 아들놈이 20살 넘어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기술 배우겠다고. 그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렇게 보니까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천간에서 짊어지고 온 나이가. 그러니까 그 자식이 말 듣겠어요. 자기가 성인이 됐는데. 모든 것은 평등입니다. 평등. 하늘 아래 다 평등해요. 조금 복잡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의 일입니다. 때의 일. 자, 하나만 더 해보고, 자, 개년생이 정월, 개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임생이 기달 경날 태어났어요. 요건 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중복된 갑은 하나는 10살로 보고, 중복된 개는 하나는 1살로 봐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개는 10살, 이건 4살, 이건 1살. 그래서 토탈 15살이 되죠. 자, 여기는, 요건 9살, 6살, 7살, 어떻게 돼요? 22살이네요. 실제로 개를 갖다가 10살로 보면 여기는 24살이라 부인보다 더 많죠. 그러나 하늘의 특수한 인연의 그 관계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는 갑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은 개의 관계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역시 주도권은 여성 쪽에 있다. 부인 쪽에 있다.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집은 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봄이야 서로 계산하지 말자. 말자. 그러나
여름에 여기 4살과 여기 1살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은 6살과 7살이 더 많죠. 특히 가을이 시기에 40살 넘어가서는 여기는 1살인데 여기는 7살에 아주 장정에 아주 그 힘센 그 기운을 뻗치는 수놈이 시기인데 내 부인이라고 실제 나이가 어리라고 이런 관계로 해서 아니면 또 자기가 남자라는 이유라고 해서 부인하고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말하고 그걸 고수하려고 들면 평균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아니,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정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정한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나 자식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받아들이지를. 왜? 가부장적인 생각이나 유교의 어떤 그 전통적 세상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항상 나와 부인이나 자식의 관계에서 천간에서 짊어진 나이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자의는 항상 때가 있다. 때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때를 잘 도모해야 무슨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갈공명의 그 적벽대전이나 그 강태공의 그 고등낚시를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갈공명의 그 적벽대전에 보면은 이제 동남풍이 이제 참 불어서 겨울에 불어서 이제 그 참 우리나라 백만대군을 무찌르는 그런 그 옛 고사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데 그 작전, 그 위나라를 치기 전에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한 계획을. 말하자면 이제 그 유비는 당시에 그 말하자면 총나라는 참 힘이 없었고 땅도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나라 선고나가 동맹을 맺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권의 그 장수 주유와 함께 이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는 것이 이제 적벽대전인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위나라의 그 조조가 100만 대군을 몰고 내려온다고 하니까 제갈량하고 주유하고 서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두 사람만 딱 둘이 이제 해가지고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해서 딱 손바닥에다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딱 이렇게 서로 펴보니까 불화자를 내보였다는 거예요. 즉 화공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차로 이제 1차 연안지계는 뭐냐면 그 100만 대군이 내려오는 그 배들이 하나 있으면은 그 말하자면 그 일일이 그 불화공으로 어려우니까 요 배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묶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총나라 그 방통이 가가지고 요즘 말하자면 썰을 풉니다. 조조 군사에 싹 숨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군사들은 전부 다 해병이 아니라 전부 다 육군들인데 해병에서 이 바다에 싸우려면은 우리가 배를 백끼리 묶어서 평지를 가는 것처럼 쫙 장판을 깔아가지고 그 거대한 배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뭐 말도 타고 다닐 수 있고 아주 육지에서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것이 되지 않겠냐니까 이게 또 위나라에서는 거기 또 솔깃해가지고 야 그럼 배를 묶어라. 우리가 그래야 우리들은 해군이 아니라 육군이니까 배에서 육군처럼 싸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를 다 묶어버리죠. 자, 그러니까 세상 일은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알 수 없어요. 죽을고 망할 놈은 죽을 짓과 망할 짓 하는 거고요. 예, 또 살 놈은 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겨울인데 제갈량은 딱 또 이제 그 1차 연안제 말하던 배를 묶었잖아요. 묶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자 가서 이제 그 뭐야 그 응?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적에게 바람이 가는 방향이 동남 방향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방향을 자기가 이제 귀신의 이걸 빌려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단을 쌓아놓고 다 기도를 하면서 절대 이 막사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면 부정 타서 안 된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누대를 한 3층 정도 누대를 지어놓고 이제 1층 아래에서 병사들 딱 총칼 들고 이제 말하자면 총 없었으면 이제 그 칼하고 화살 딱 장갑 들고 이제 누구도 출입 못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갈량은 우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사실 기도를 했다는데 뭐 말로는 기도했다는 거지 우에가 올라가 뭐 코를 잡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단 제갈량은 딱 하나를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겨울이라도 북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정한 주기, 즉 7일에서 8일, 즉 초하루와 보름 관계로 볼 때에 두 번은 한 달에 두 번은 동남풍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절이 바뀌어갈 때 휙휙휙 돌아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휙 갔다가 다시 밖으로 물러서고 갔다가 물러서고 갔다가 물러서고 이렇게 하면서 계절이 바꾸면 일어나는 것을 제갈공명은 그걸 알아준 거죠. 북풍이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고 그것이 하루 이틀 잠깐 동남풍의 바람이 또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자연의 때에 행해지는 일들을 제갈량은 이미 세상을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습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갈공이 귀신을 불러서 동남풍의 바람이 불어서 적벽대전에 대승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갈공명은 살아오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공부를 한 거죠. 사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부는 자연 공부 말고는 없습니다. 자연 공부 말고는 없어요. 때때의 자연을 이용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제갈공명 얘기하다가 또 다른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은 강태공도 때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말하자면 낚시 끝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어놓고 우리로 말하자면 못대가리 하나 달아놓고 응? 말하자면 그 낚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벌써 천지자연의 이치 변화 그걸 아는 거죠. 네, 이거 요 다음 시간에 그 강태공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바람이 어떻게 돼요? 휙휙 부는 것 같아도 매서운 바람이 며칠 불다가도 또 이것이 온화한 바람이 또 싹 타고 또 며칠 밖으로 또 굴러가죠. 예. 그것을 자연의 이치를 제갈공명은 터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제 자기가 나를 딱 짚어보는 거죠. 뭘 짚어봐요? 음력계산으로 하면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모든 바람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낮에 센 바람이 아니라 밤에 잠깐 은은한 바람이 또 한 7, 8시간 불어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단을 쌓고 그 후에서 이제 말하자면 뭐 기도를 했는지 잠을 잤는지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바뀐 시간이 되니까 만약에 오나라 진영에서 그러한 단을 세우고 했는데 만약에 바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제 공격하라고 해서 제갈곰이 거기 있으면 그 살려두겠어요? 벌써 사람이 볼 때는 귀신을 불렀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바람을 바뀌게 불게 했는데 그 살려두겠어요? 그러니까 딱 밑에 사람이 걸어서 야 때가 됐으니까 몇 시부터 화공을 해라 하고는 미리 준비한 배 타고 그냥 쫙 강을 이제 건너가는데 오나라 장수들이 바람이 바뀐 걸 알고서는 이제 제갈곰이 죽이려고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기 벌써 강 건너가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때입니다. 때를 잘 도모하면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작위한다 그래. 자기. 그러나 천지 만물은 뭐에 무유의도입니다. 무의. 자기는 사람들은 이거 지을짝자거든요. 지을짝. 이건 할위. 천지자연의 지금 없을무할리.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량을 쓰고 어쩌고 제갈곰이 무슨 머리 쓰고 했나요? 자기가 예전에 공부할 때 자연의 바람을 공부할 때 그 음력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닷물이 조수 간만에 차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바다 뭐 한 물이다 두 물이다 서 물이다 뭐 조금이다 이렇게 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 알았던 거죠.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연의 공부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무의 자연의 공부를 하시면 지혜가 늘어납니다. 자기하라는 건 어떻게 돼요? 하늘의 그물에 다 걸리게 되죠. 자,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고 항상 기쁜 날만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